사실은 어제 뭐 그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정치권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금요일 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를 한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소집 절차, 회의 준비 작업 이제 곧 본격화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월요일 출근길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발언이 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대검에서는 입장문을 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영란법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뭐 이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알선수재, 뭐 변호사법 위반 이런 얘기를 대검에서 다 꺼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그게? 네, 일단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가 네.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에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이나 또 회계 기간에 3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됐던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사무에 대해서 중간에서 이제 청탁을 할 것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그랬을 때 이제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잠깐만 정리를 해본다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으나 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직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직자의 업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는 네. 알선수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신분이 공직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금품을 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례가 정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서원 씨, 개명절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서 뇌물죄로 유죄로 판결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지만 그것이 그 공직자인 남편이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에둘러서 법리까지 그리고 사실관계까지 다 수사심의위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최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대검 발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검찰총장도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론인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갑자기 기소 의견을 낸다면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확대되지 않겠어요?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그게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서 예. 자 이제 기소를 해라 아마 이런 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역대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도 보면 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라고 하는 거를 검찰이 기소 안 안 했던 한 적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다 기소를 했습니다. 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했던 거는 기소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데 네. 기소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기소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심에서 기소하면 이거를 만약에 그 검찰에서 아니 우리 그 뭐 꼭 존중은 해야 되지만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네. 지어지지 않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고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까지 다 위반되는지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만약 기소하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네. 이 국면은 새로운 전개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15일까지입니다. 네. 15일까지 안 끝나겠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약간 그 한 절반 정도는 승부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